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방금 전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신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짱 첫 번째 인터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에 팟짱 즐겨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예, 요즘 혁신이 때문에 요즘은 자주 못 듣습니다만 네. 애청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광주에 계시지요? 네. 네, 광주에서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혁신안의 취지랄까요? 도입의 이유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혁신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약 203일간 강주에서 공식 비공식 간담회 또 어제 있었던 백인 원탁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네. 이 강주와 이 호남의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과제를 발표하자. 네. 이런 취지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1차 혁신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강주에 와서 이렇게 확인한 것은 저희들 예상대로 강주와 호남의 민심이 우리 당에 상당히 싸늘하다 또는 상당히 분노에 가까운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당에 그래도 마지막 남은 애정도 또 동시에 확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가 2박 3일간의 이 강주와 호남의 민심,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또 네. 호남에서의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강주와 호남의 민심이 우리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거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자, 우선 혁신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같은 이른바 이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 제도를 즉각 실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당헌에 네. 보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당헌 안에는 이제 국회의원, 시도지사, 또 이 자치 시군구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이렇게 이제 범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전당대 때 이제 이 규정이 이제 당헌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네. 실제 당규상으로 당헌만 이제 돼 있고 당규상으로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이제 기구를 당규에 네네. 새로 제정하자. 그래서 이제 즉각 실시하자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동안 당헌상에만 있었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이 당헌의 네. 내용을 당규로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 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실제로 조직 구성을 하고 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내년 총선에 선출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즉각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9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도지사들 그리고 지역 지난번에 지방선거로 선출됐던 모든 분들이 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물론 이제 위원회가 하겠지만. 예. 우선 그 위원회 구성을 네.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네. 3분의 2 이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외부위원으로요? 예. 네. 또 이 정량평가뿐만 아니고 정성평가도 같이 도입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체지수도 적용해야 된다. 교체지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체지수는 이제 일정한 기준에 네. 따라서 어떤 이제 상시적인 어떤 평가를 이제 해내면서 그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네네. 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제도죠. 예.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위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안에.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위원회 이런 거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것이 도입돼서 실행된다면 최초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선거 때는 교체 지수가 뭐 다른 당에서도 일부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선거 시기 외에 임기 전반에 걸쳐서 이런 그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 될 겁니다. 네, 그러네요. 자, 아까 앞서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어떤 정량? 그렇다면 일을 많이 했다. 혹은 뭐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다. 이걸 뭘 기준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량평가 부분은 이제 좀 경계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의원 입법 발의 개수가 몇 개냐, 또는 뭐 회기의 출석률이 얼마냐,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요소죠. 네.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 입법의 개수가 몇 개냐, 어떻게 보면 그 많으면 많을수록 열심히 일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기존의 다른 의원들의 입법했던 사안을 뭐 어떤 특정 고문이나 특정 문구 정도 고치는 걸로 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법안인 것처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실적 쌓기용 어떤 입법 활동이다. 예. 그럴 수 있네요. 네네. 예. 네. 그럴 경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상을 많이 받았다. 물론 상을 많이 받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네네. 물론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상을 받는 거겠지만 요즘은 상이 또 너무 많아서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수상을 많이 했다. 물론 이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상 제대로 이렇게 몇 개씩 안 되는 단체장이 없고 또 의원들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정량적 평가도 물론 돼야 되지만 정량평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정성평가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이 국민과 당의 국민들의 삶이나 또는 당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에 대한 정성평가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사실 뭐 의원들이 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늘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기 어려웠는데 예컨대 그 입법과 관련해서도 그냥 뭐 특정 문구 몇 개 고쳐가지고 마치 새 법을 내는 것처럼 하는 그리고 개수만 늘리는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새로운 법을 입법하고 그 법이 그러니까 법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국민들 삶의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느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컨대 이제 상의 경우도요. 무슨 경실련 무슨 우수위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상인가, 이것도 좀 그 평가 점수의 고려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런 점들이 구체화되면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이런 정도지만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평가 지표들이 들어갈지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어떤 평가 지표들이 포함이 될까요? 글쎄 이제 하여튼 그런 기준 하에서 구체적인 이제 평가 기준들은 이제 위원회 우리가 내부에서 필요하는 다음에 뭐 제시를 할 거지만 아주 상세한 부분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알겠습니다. 구체화될 겁니다. 자,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겠다라는 입장이 혁신위 안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당 내부 인사들이 볼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 사정을 어떻게 얼마나 안다고 3분의 2나 외부 사람으로 채우냐. 이거 결국 외부 세력이 흔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일종의 뭐 운용상의 문제라 보고요. 네. 외부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당의 그 정체성이나 우리 당이 또 지향하는 바나 뭐 이런 것에 제대로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모셔와야죠. 그거는 제대로 되리라 봅니다. 네. 야, 진짜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부 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앞으로 그렇습니까? 예? 성적표 받아가지고 이거 좀 몇 점 이하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 탈락 이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했던 모든 활동을 평가해서. 그래서 저희들 뭐 의원님들이나 또 공직자뿐만 아니고 이런 그 혁신의 바람들이 뭐 다른 당이나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이런 제도가 서로 이 혁신의 경쟁을 이루면 국민들로서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를테면 당 내부에서부터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 혁신 경쟁이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국민들한테는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안에 막말 같은 해당 행위 이런 것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건 또 어떤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당 소속된 이제 그 의원님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언사를 아주 과도하게 써서 국민들에게도 어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됐고 또 우리 당 안에서는 이 또 당 분열의 큰 원인으로 작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만 혁신위원장께서 처음으로 우리 혁신대책으로 당 기강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이 공직자는 그 은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신중치 못한 은행 때문에 당의 신뢰도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뢰까지 추락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그 평가를 교체 지수에 주요하게 넣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막말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지금 징계를 좀 앞둔 그 의원들이 계십니다. 뭐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또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또 당 사무부총장이신 김경엽 의원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그럼 이분들이 당장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혁신위의 이러한 그 원칙과 의지를 충분히 저희들은 반영이 되리라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그 결정은 이제 심판원의 이제 결과에 맡겨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 여부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가운데 보면 혁신안 가운데 보면 그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해당 지역은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나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될 것이고요. 네. 실제 지난 전당대회 때 당헌을 이제 새로 제정을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네. 실시도 안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 조항에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의 문제는, 이 부정부패 만의 이유만으로 이제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부정부패만 할 게 아니고, 네. 선거사범, 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런 취지고, 그래서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 서로 이렇게 확대했고요. 네. 또 이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네. 강제조항으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정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예컨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있었던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에서 뭐 부정부패가 됐던 뭐 선거법 위반이든 뭐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하게 돼서 재보선이 다시 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사실 정당 차원에서의 그 기득권을 네.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혁신안인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 지역구가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 선거권을 박탈한 경우에도 다시 또 이제 새누리당 후보를 공천해서 그 지역에서 또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경우를 그동안 우리 유권자들은 봐왔거든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처음으로 자당의 문제로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세운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사실 가뜩이나 그 영호남 간에 이 그 지역 격차가 있고 그래서 절대 다수 의석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비판도 직면할 것 같은데요. 당 내부에서 말이죠. 당 내부에서 물론 이제 그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부정부패 사범의 경우는 뭐 물론이고, 선거 사범 중에서도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지나친 그 위법 행위다라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 20만 원어치 향응 제공이 아니고 네. 수천만 원, 수억에 달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그 경우에는 중대한 잘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공직자가 우리 당 소속인데, 네. 결국은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 비용도 국민 세금에서 와야 되고, 또 그 바쁜 국민들이 또 투표로 와야 되고, 네. 그런 이제 물질적 또는 이제 그 정신적이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네네. 우리가 책임 정치에 그 구현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공천하지 않는 것이 네. 국민에 대한 도리다. 우리 당의 이런 공천권을 이런 경우에는 내려놓는 것이 정치적 도리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정치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아마 실시되면 큰 파급 효과가 있고, 네. 또 다른 당들도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이렇게 혁신을 해나가면 새누리당도 영남 지역에서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당은 실천하는데 당신들은 어떠느냐라고 당연히 국민들 시선이 그리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정치권의 경쟁이라는 것이 서로 자기네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한 뭐 봉건 영주들의 영토 전쟁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부를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보가 없었는데 이렇게 혁신적으로 내놓는 안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도 잇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관련해서 보면 공직자,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들의 외국 연수 문제도 윤리 규범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네.
그 해외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반드시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연수가 어떤 뭐 외유성 연수가 되는 경우도 아직도 그 많죠. 관행이 남아 있다라는 네.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네. 또 보고서도 실제 그냥 막 보좌관이 뭐 이런저런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네네. 전혀 평가받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 당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네. 이런 국민 혈세로 가는 이 해외 연수가 그야말로 의정 활동을 질을 높이는 실제 교육의 기회가 되는 그런 걸로 돼야 되고 그 보고서도 결국은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한민국 전 조직에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저기 상향식 평가도 있고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은 평가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로 투표로 평가받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평가의 내용이라든가 평가의 질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엔 사실 그 연수 문제까지도 이렇게 냉혹한 평가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니까 국민적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를 진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뭐 지방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계속 기사가 반복되게 지적당해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릇된 그 관행에 대해서 네. 구체로 적시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 혁신 의지가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 이 선출직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그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혁신안도 그렇지만 이 도대체 이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공정성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이게 그 세계 정당사에도 네. 상당히 그 좀 획기적인 아마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에 그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그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관철해서 실행에 옮긴다면 이른바 한국 정치의 구도 변화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영호남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그것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판을 흔드는 하나의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3지대의 정치 세력화도 가능해지겠다. 이를테면 진보 정당의 역할. 그까지는 저희들이 다 봐온 건 아닙니다. 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천하지 않으면 네. 또 우리 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분들이 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도 있고요. 탈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저희들 정책 효과까지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바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정당의 기득권 또는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서 네네. 우리가 이런 것은 반드시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취지로 이제 한 겁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무소속 당선자들이 속출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자,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그 부정부패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당헌 112조를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내놓는 김상곤표 혁신안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정부패 연루자들이 네. 계속 어떤 당직을 유지한 채로 네. 재판을 받거나 또는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저희들이 당 기강 확립 차원도 그렇고, 네. 또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네. 우리는 이 부정부패 문제에서는 엄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비리 혐의로 기소만 되어도, 네. 예, 일단 그 지역위원장이나 또 중앙당직은 즉시 박탈한다. 예, 다만 이제 정치적 탄압 등의 어떤 부당한 이유로 기소돼서 억울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네.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이제 청원을 하고 네. 그 윤리심판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대표인 김한길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김한길 대표가 지금 성완종 스캔들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직 그 당직 그 고위 당 대표를 지낸 분인데요. 뭐 어떤 규정이나 이 법률이 특정인만 뭐 예외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특정인의 문제를 놓고 그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헌이 이제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발효가 되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 한 겁니다. 뭐 특정 인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판단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와 연계될 경우에는 이를테면 비리 혐의로 기소만 되어도 모든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당직만. 당직 격치 박탈. 당직 선출직의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선출직요? 네. 공직자는 우리가 그것도 이후에 뭐 공천이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을 바로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바는 다만. 그러니까 당직, 그러니까 당에서 당연히 유죄받으면 원직 상실하죠. 네네네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즉각 박탈한다는 거죠, 당직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그 혁신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있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 내의 지적들, 논란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혁신을 차곡차곡 아주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또 우리 당원들의 또 지지 속에서 일을 해 나간다면 결국은 뭐 공정성의 문제나 또는 뭐 객관성의 문제나 이런 시비들은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혁신위가 초창기이고 또 아직 구체적인 혁신안이 만들어지고 또 실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정성들이 이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아직 90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의지와 대책으로 계속, 강도 높은 이 혁신을 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이제 불식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당 내부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뭐 지역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당원 가입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 팟짱에 출연하신 임미애 대변인께서 그 문제 지적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지역위원장의 기득권과 관련한 안도 새롭게 혁신안이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제 강주 호남의 원탁회의나 또는 그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결국은 좀 새로운 인재 또 좋은 인물을 좀 많이 발굴하고 또 이 공직자로 진출하게 하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 이렇게 첫 제목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취지의 현장에서 지역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당을 위해서 또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많은 그 수고를 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네. 또 이 지역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중에서 네. 공정한 경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좀 시정돼야 될 기득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할 때 네. 이제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예비 후보 선거 등록할 때 그러니까 공직선거 120일 전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공정한 경선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기득권 타파, 혁파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총선의 공천 룰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김상곤표 혁신이 과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실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뭐 이 갈림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이 나왔는데 이어서 나올 혁신의 스케줄이랄까요?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이제 4가지 과제입니다. 네. 이제 정당 강화 방안이 있고 또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특권의 타파. 네.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 쇄신과 전국 정당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천 혁신 방안 이렇게 이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 문제와도 이 공천 쇄신안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꼭 마지막에 검토하고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숙성시켜야 될 안들을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발표를 이제 그때 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다음 우리가 발표 때는 정당 강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은 계속 발표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실행하고 실천하려면 그 당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문재인 대표와 지금 그 지도부가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을 당이 수렴해서 실제로 실천할 것인가는 의문인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게 제일 핵심이고요. 네. 우리 혁신위와 최고위원회가 첫 상견례 할 때, 우리 혁신위는 당 지도부에게 우리가 만드는 안을 가감없이 적극 수용하고 또 제도화 시켜줄 것을 강도 높게 주문을 했었고요. 또 이 당 대표께서도 나를 밟고 가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혁신안의 수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뭐 대표직도 걸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저희들 이제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이 혁신안의 실천과 또 통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면 당이 흔들린다. 그런 우리 의지 속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리더십의 평가를 받고 또 리더십을 판가름한 잣대로서 이 우리 혁신위의 통과를 반드시 책임져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화라는 것은 우리 당 내에서는 당헌, 당규, 또 어떤 선언, 정치적 선언 이런 3가지 차원인데 주로 이제 뭐 당헌, 당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당헌, 당규는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또 전국에 또 10,000명 넘은 대의원들도 올 수 없는 좀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중앙위원회를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수차례 개최해서 이제 통과시키자. 또 뭐 당규 개정사안은 즉각 당무회의가 열릴 때 반영을 시키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선출직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곧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요 선출직 공직자 이 문제는 당헌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마 우리 혁신위원장께서 당 대표께 7월 중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위원회 소집을 아마 요구를 하실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7월 중순경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서는 네. 그동안 이제 오늘 우리가 발표한 혁신안을 포함해서 중앙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우리가 혁신안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네. 이제 안건에 올리고 중앙위원들의 의결을 이제 시켜달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다들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냐. 그냥 문의만 혁신하다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혁신 작업을 했지만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아이고 그렇게 받으시면 대단히 고맙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혁신의 핵심은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당이 한 4, 5년 사이에 6번의 혁신위를 만들었고 또 많은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위는 새롭게 만들 혁신 안에도 노력을 하겠지만 기존의 혁신 안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당내의 기득권이나 또 여러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실시되지 못한 것을 반드시 이번에는 이제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뿐만 아니고 우리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우리 당의 혁신의 활동에 좀 우리 당원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격려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인호 혁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어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